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모멘텀 없는 증시에 악재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하루 전 미국에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냈고 그거 보고 우리도 어제 어설프지만 같이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리스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 속에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일단 하루 만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로서도 다시금 좀 부담스러운 뉴스가 또 하나 있었었죠. 바로 중국 증시가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어제 6.5% 폭락했다는 뉴스였는데요. 한 종목이 6% 이상 밀려도 우와 싶은데 한 나라의 증시가 6.5% 밀렸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겠지 할 수도 있지만 증시 쪽에서 일단 당국의 규제 소문도 있었었고요. 어쨌거나 많이 올랐지만 중국 증시가 하루 만에 그렇게 폭락했다는 것은 역시 반가운 뉴스는 아님에 분명합니다. 많이 유혹을 느끼실 거예요. 마이너스인 경기 민감주를 어느 시점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지금이라도 개별주를 한번 매매해볼까. 투자의 원칙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5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일단은 하락 출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가 들고 다시 오죠. 네, 5월 29일 5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장이 막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좀 돌아오긴 했었어요. 근데 기관은 또 2천억 넘게 여전히 팔았었고요. 근데 기관이 1,000억 넘게 코스닥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코스닥의 순매수 1위 종목 파라다이스는 어제 8%나 급등했습니다. 기관은 아예 코스피 쪽 약간 포기하고 코스닥 쪽의 수익률 게임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오늘 일단 양시장 출발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차례로 살펴보고 전략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님 또 함께 해주실 거고요.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일단 간밤에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개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멘토님 짚어주시죠. 예, 아직 명확한 개장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출발은 조금 어느 정도 예상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혀 크게 요동이 없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서 크게 요동이 없었다.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중국 증시의 급락 요인이 루머로 인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또 중국에서 해외 투자 규모를 그 규제에 대한 완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크게 영향은 없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우리 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막 개장가가 이제 나왔는데요. 2109선 그러니까 약 한 3포인트 가까이 빠진 크게 미약한 수준의 어떤 충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요, 오히려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10선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따지면 지금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환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하루도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어느 정도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지수는 2107선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요 여전히 환율 쪽에서 어느 정도 우려가 좀 불식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는 분위기 710선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에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의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상황 계속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시 후에 수급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전일의 폭락 그리고 그리스 사태가 다시 재부각되는 양상이지만 코스피는 오늘 거의 안 빠지면서 선전하면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제 원샷법 얘기 나오면서 지배구조 관련된 개편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삼성전기 급락 또한 화제주로서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종목별로 흐름 어떤지요?
네,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다소 강하진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폭 상승 출발 또는 소폭 하락 출발로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증시의 급락이 결국 중국의 이제 자체적인 어떤 루머에 의한 그런 급락, 그리고 국부펀드 쪽에서의 주식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까지 이런 영향들이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또 했었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국내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의 전반적인 종목들 흐름들 살펴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가장 이제 큰 종목 삼성전자가 현재 0.53% 소폭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어서 0.6% 정도 플러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IT 업종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는 현재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삼성전기는 바로 전날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예상보다 이제 크게 감소한 어닝 쇼크를 이제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강 쪽에서 본다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리고 풍산, 동국제강, 고려아연이 소폭이나마 반등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종들 쪽에서 본다면 에너지 업종 SK이노베이션하고 GS, S-오일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 5일이죠. 오펙에서의 그 회의 이후에 어떤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 그 동향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좀 다소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5일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만 현재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주사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CJ, LS, 그다음에 GS, LG 전반적으로 좀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상승세보다는 소폭 이제 약세권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본다면 은행주 또는 보험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설 쪽에서 본다면 현대건설과 그다음에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이 소폭이나마 강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말씀을 전해주시는 동안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음을 일단 알려드립니다. 소폭이지만 하락 출발했었는데 개장한 지 5분여 만에 곧바로 플러스권으로 같이 올라오는 코스피의 모습 전해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제 2천억 넘게 여전히 매도를 보였던 기관이 코스피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외국인이 어제 2천억 넘게 다시 사줬었는데 그런 외국인이 오늘도 사고 있는지 코스닥 수급까지 살펴주시죠. 예, 외국인 쪽에서는요. 지금 현 선물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180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83만 원, 그리고 선물에서는 933계약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는, 즉 급락이 없는 장을 조금 우려 섞인 급락이 없는 장이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라는 얘기였죠. 그 반면에 기관하고 개인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조차에서도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을 강하게 들어올렸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이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박스권 상단이라고 해서 함부로 매도를 했다가는 그 이후에 크게 상승하고 나면 주어 담기가 다시 힘들어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함부로 사고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고 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전방위적으로 사고 기관은 전체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스탠스가 그런데요. 이번엔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로 가죠. 이주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엔화 대비 달러의 강세는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 동조화되면서 오늘 또 오르고 있는지 출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대비 1원 20전 상승한 1107원에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늘려서요. 1108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여전하고요. 그런 추세 속에서 달러엔 환율의 상승 추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여전히 달러의 상승에 우호적입니다. 엔화는 장중 한때 124.45엔까지 올라서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지난밤에 1109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1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05원 80전보다는 약 2원 85전 정도 상승한 셈이었고요. 여기환율 상승과 중국 증시의 불안, 그리스 우려 등이 여전히 환율 상승에 우호적입니다. 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꾸준한 저항으로 달러의 상승세가 제한이 되면서 엔원 재정 환율은 100엔당 890엔대 초반선까지 되밀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역시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꾸준히 추대가 되면서 1110원 선에서의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만약에 1110원 위로의 상승이 막힌다면 장 후반에는 달러가 반락한 양상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원대 중반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도 달러의 환율에 연동된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05원에서 1112원입니다. 네, 어제도 상승을 하다가 사실 1,100원 트라이 하다가 막혔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건 같지만 그래도 1,100원대 중반까지는 아마 올라설 거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막 일단은 고점 찍고 조금 밀리는데 원달러 환율의 장중 흐름도 계속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5월아 빨리 가라 외치고 싶은데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침에 보여지는 특징주들 살펴봅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인데 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인지 듣기로는 일반 공모 청약률이 1200대 1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멘토님. 예. IPO 시장 자체가 뜨겁습니다. 예. 요새 보면. 그러니까 이 IPO 시장 때문에 이제 신규로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투자의 돈 가치, 그러니까 돈의 흐름, 방향 이런 부분들에서 차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갈 곳을 잃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다가 그다음 지금 부동산 별로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위험 자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는 얘기 계속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차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IPO 시장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열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뜨거워진 이유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 IPO 시장이 한때 증시 환환기 때 가장 크게 좀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죠. 바로 벤처 캐피탈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상생 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이 또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면 더더욱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연하게 기대감이 높다고 따라가는 행위는 결코 좋지는 못할 것 같고요.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제노포커스만 해도 결국은 효소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IPO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공개 그리고 그들이 IR을 통해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연역이라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러면 리스크라는 것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차원에서는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따라 들어가다가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지금 IPO 시장, 그러니까 상장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해서 여기에 몰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연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더 돌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너포커스 오늘 처음으로 상장했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한번 살짝 들어봤습니다. 맞춤형 효소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 아까 잠깐 황 멘토님이 짚어주셨는데 어제 잠깐 장중에 찍었었고 오늘 드디어 오늘로써 5만 원대 안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 얘기가 있었는데 5만 원 뚫어도 그 다음 매물대 돌파하는 게 숙제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자,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옷자를 보고 팔까 말까 고민이실 것 같은데 살펴주시고요. 자, 삼성전기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도 반등이 없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기 살펴주시죠. 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0.2% 상승한 4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하면 이제 제가 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42,000원 정도 구간이었죠. 그때 이제 종목을 이제 상담해 드릴 때 SK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못하면 제가 머리를 깎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머리가 잘 자라고 계세요. 네, 지금 머리가 잘 자라고 있는 걸 봐선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올해 같은 연내에 이제 하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또 담아있는 옐런 회장의 얘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시 수혜주로서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수출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또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전통적인 수혜주로서 SK 하이닉스가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PC 시장 쪽에서 본다면 이제 HDD 쪽에서 SSD 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SSD의 수요 확대가 결국은 이제 또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수혜로 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보유하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중 또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보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머리카락을 걸고 여쭤보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저 머리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예, 그렇긴 한데 사실 올 초에도 그랬었고요. 하이닉스는 늘 매매하신 분들 5만 원만 오면 그냥 적당히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뒤탈이 없었다. 지금 이번에도 또 간다고 하지만 또 어떤 또 악재가 그때 이제 누가 어떤 분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제가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거죠. 네, 그걸 두고 봤을 때는 대형주하면 또 아실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것만큼 어느 정도 또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보유하고 가세요. 그러면 올해 또 신고가가 발생이 분명히 될 거니까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기. 예멘토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신지? 예,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종목 가지고 뭘 거셨나요? 예, 뭘 걸었었죠. 뭘 거셨었나요? 옷을 벗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얼마였었을 때? 저도 그때 41,000원 밑이었습니다. 41,000원 밑이었는데 예. 그때 58,000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단축 꼭 잠고 계시는데. 예. 58,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58,000원 6만 원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역시 팔지 말라.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늘 보면 이 박스권에 좀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그거거든요. 예, 대형주의 흐름에서 가장 좀 참고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위로 가면 밑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고 그러니까요. 밑으로 내려오면 또 위로 배팅하는 사람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 힘의 균형에서 봤을 때는 또 한 번 이 차익 실현 매물들과 그다음에 또 압박이 좀 나오면서 조금 다시 좀 단기적 조정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분할 매도를 해놓고 일단은 다시 분할 재매수 구간을 좀 잡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몸을 좀 사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옷을 벗기 싫어서. 네,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모든 기업들이 그래요.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흐름을 또 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뻔하게 또 여기 매물대가 보이니까 살짝 팔았다가 좀 빠지면 다시 사는 것이 수익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면 어떻게 기회조차를 또 놓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구간에 또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분할 매도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좀 덜한 물량이 없지만 그렇죠. 조금씩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 저는 그냥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는 게 낫겠다.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두 분 나오시지 않나요? 일단은 한 주 뒤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고 그때 뭘 걸든지 단추 하나 떼든지 아무튼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일단 중장기적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좀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빠졌다 갈 건가, 다이렉트로 갈 건가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삼성전기 얘기해볼게요. 네, 삼성전기는 제가 또 역시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웃을 수가 없어요. 이 주가 삼성전기는 계속 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웃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삼성전기는 팔아야 된다. 그때 이유는 역시 그리고 실적?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맞아요. 그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도 매도 의견을 계속드렸습니다. 가격대가 분명히 75,000원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제 믿고 만약에 매도하셨다면 분명히 뭐 지금 시점에서 웃을 수 있었을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기가 지금 단기간에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당연히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에요. 이런 우려감들이 결국은 이제 투매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제 투매로 한번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주가가 더 추가적인 하락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도 일단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매도 의견이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빠졌을 때 접근하자 이런 방법으로 삼성전기를 접근한다. 그건 분명히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니까 삼성전기에 대한 제 의견 다 참고하셔서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럼 정리해야 되나요? 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기는 당연히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겠죠.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데 왜 굳이 삼성전기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분명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과 뭐 연애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종목 말고 삼성전기 말고 맞습니다. 딴 데 가서 빨리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맥스 대단하네요. 연일 신고가 오늘 20만 원 드디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쿠쿠전자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밥솥 많이 사간다 그러잖아요. 실적 나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호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두 자릿수 10% 이상 갭 상승하면서 급등하고 있어요. 약간 음봉으로 바뀌고는 있는데 괜찮습니다. 리제는 마스크팩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하다라는 분석 속에 앞서서 이미 상한가를 치고 오늘 또 급등합니다. 중국 키워드 관련된 종목 세 가지 보죠. 예, 중국에 대해서는 늘 강조를 드렸었는데 희한하게 뭐 상관이 없는 종목들을 지금 오늘 좀 급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인구가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깜짝 실적들이 자꾸 나오죠. 결국은 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제품들 그런 쪽에서의 깜짝 실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면세점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 쪽에서 지금 화장품이나 밥솥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전에보다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럼 이 줄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일본이 지금 이 요코 관광객들을 땡겨가기 위해서 그들이 엔저를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 면세점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리 면세점까지 확대를 해놓고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면세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광객들이 쉽게 환전해 갈 수 있도록 페이백이죠. 다시 텍스 리펀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곳곳마다 텍스 리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처럼 텍스 리펀이 인천공항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가 어떤 산업을 망친다 하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왜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장품 매출이라든가 밥솥 이런 전통적으로 강했던 중국향 매출들이 조금씩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절대 따라 들어갈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지금 코스맥스라든가 그다음에 쿠쿠전자 이런 쪽은 지금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차익 쪽으로 좀 관점을 잡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행보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그 한참 동안에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일본에서의 매출 지금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주가는 결국은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향후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니다. 코스맥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쿠쿠전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젠인데요. 네. 이 리젠은 마스크팩 쪽입니다. 사실 이 마스크팩은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크게 비싸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황사에 찌들려 있고 피부가 지치다 보니까 그들이 화장품 쪽에서도 이런 피부를 좀 숨 쉴 수 있게 하는 이런 마스크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젠이라든가 제닉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보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양호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리젠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 끝에 자꾸 그런데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짜증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게 너무 급등을 했죠. 급등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즉 한 6,500원대까지 내려와 준다면 이것은 눌림목 구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기다리셔도 됩니다. 네네. 굳이 지금 안 따라가면 못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늘 주가는요. 그 구간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까지 한 번씩은 늘 주고 올라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수 찬스를 노려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쿠쿠전자 지금 살 때 아니라고 하셨고요. 리젠도 지금 사기엔 좀 비싸서 눌리면 모를까 일단 눌림목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712선까지 어제 반등 탄력이 더 셌는데 0.5%, 오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강한 이유 아마 반도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짚어주셨듯이 SK하이닉스가 5만 원 가는데 관련주들이 안 간다. 그것도 논리가 안 맞죠. 오늘 AP시스템이 급등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 눌림목 이후에 신고가를 노리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진테크 마찬가지입니다. 원익 IPS는 4월 말부터 아주 가파른 나홀로 독보적인 상승세를 오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OCL 머티리얼스도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력 확보 분석 속에 오늘 역시 급등하며 신고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한번 봐주시죠. 역시 네. 좋네요. 업황 자체가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 장비 쪽에서 수요가 좀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OLED 장비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수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 결국은 실적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 마련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된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어요. OLED 쪽은 사실 이제 플렉서블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게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OLED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물렸을 때마다 어느 정도의 그 매수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AP 시스템은 올해 같은 경우에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5.8%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미 한번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 시점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음봉 정도의 자리에서 접근 전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유진테크하고 원익 IPS 그 다음에 OCI 머티리얼즈가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평택 반도체 단지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의 수혜주로서 거론이 됐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유진테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현재 6.5% 정도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뭐 투자에 대한 그 수혜가 가장 유력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유진테크고 유진테크의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 6.2%치 상승 중이지만 뭐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역시 이제 성장을 또 해왔지만 올해도 역시 계속해서 성장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실적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뿐만 아니라 지금 원익 IPS
역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죠. 3.3% 올라오고 있는데 원익 IPS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까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권에 두시고 그다음에 눌림목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에서의 그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뭐 좀 올라가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는 채비라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인데 지금 뭐 확실한 어떤 시장에 이거다 하는 그런 게 없는 가운데 반도체만큼은 살아나는 게 확실하다고들 다들 얘기하거든요. 관련주 중에서 역시 탑픽으로는 딱 한 종목 뭘 드실 수 있는지. 지금 말씀 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이제 유진테크가 좀 더 유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항상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이슈 자체가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 쪽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유력하게 첫 번째로 꼽히는 종목이 바로 유진테크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효과를 또 같이 받기 위해서는 유진테크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이제 다른 반도체 업체 비슷비슷하겠지만 유진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아까 눌리면 좀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눌림목 그러니까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그럼 유진테크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이제 어제 자리가 사실 매수 가능한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그 어제 자리가 좀 지났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그래도 뭐 않기 윗골이 때문에. 약간 다른데. 예.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17,000원 정도 구간대에서는 한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눌림목 정도 자리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말씀 더 몸을 드려주시죠. 너무 사리시는 것 같아서. 예. 그럼 바로 따라 들어가도 될까요? 현재가에서. 저는 유진테크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네. 늘 말씀드렸던 그 인지 디스플레이 예. 그 얘기를 역시 반도체고 디스플레이 관련주고 네. 자회사 사이맥스 상장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진테크 얘기가 반도체 관련해서 좀 유망한 종목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분 의견이 좀 다르시니까 중간에서 참 재미지게 진행을 할 수가 있네요. 메지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아소시홀딩스에서 분리돼서 별도 회사로 나왔는데 어제 이미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 상한가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추가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신약 개발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자, 그리고 대웅제약은 원래 황 멘토님 전문 종목이긴 한데 일부러 예 멘토님께 좀 여쭤보고 황 멘토님 추가 설명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2차 랠리 중이거든요.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조용하다가 어제 한번 급등했는데 오늘 또 오릅니다. 이제 10만 원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 메지온 얘기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죠. 결국은, 임상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상은 임상일 뿐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바이오 관련주의 어떤 흐름보다는 조금 뒤에 말씀드린 제약 관련주의 흐름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약은 실적이 받쳐주면서 밸류에이션을 부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바이오는 결국은 이런,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거품이 빠지게 되어 있죠. 지금의 분위기는 유동성 장세에서 약간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바이오주들은 조금 빠지는 반면에 제약 관련주들은 그 실적과 맞물려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는 해놨어요. 근데 이 박스권 돌파 이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살짝 돌파가 돼서 그냥 밀려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이 박스권은 장기 박스권 상단을 지지대를 만들면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39,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만 저는 39,000원대에서 부근 그 45,000원까지 그 사이에서의 지지부진한 흐름, 즉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드려야 될 것이 대웅제약인데요. 제가 황민영 멘토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귓속말로 살짝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웅제약 그러셨군요. 지금 사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면 최초 발견자가 황민영 멘토시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힌트를 좀 줬었죠. 그러니까 예. 힌트는 예 멘토님이 먼저 주셨고 살 때다 판단은 황민영 멘토님이 하셨고 맞습니까? 예. 글쎄요, 힌트를 전 받은 적이 기억이 없는데. 아니요, 저는 분명히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요코들이 이제 중국하고 일본, 중국 요코들이 일본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약들을 좀 샀으니까. 잘못. 지금 이제 그 시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 전에 이제 또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기억을 못 하시고. 예. 네, 제가 한 2번 정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실 사람들이 또 그래요. 최근에 또 얘기한 걸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또 네. 힌트를 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힌트를 또 받은 그쵸, 사람은 기억을 네. 못하고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인데 좋아하시나요?
저한테 불리한 얘기는 아니죠. 제가 힌트를 2번이나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힌트를 놓치셨다는 거죠. 이쪽에서 힌트를 줬다? 네. 아니다, 내가 힌트를 줬다? 아니죠. 제가 힌트를 준 것은 명확하고요. 네. 자, 제가 그 힌트를 드릴 당시에, 저는, 대웅제약은 사실, 네. 우루사 이런 간, 네네. 질환 치료제 이런 쪽으로 본 게 아니라, 네네. 가장 상비학적으로 힌트를 많이, 얘기를 네.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먹는 소화제, 네. 일양약품. 그 일양약품의 흐름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쌍화탕, 광성제약,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네네네. 집에 어머니들 늘 염색약 하나씩은 우리 80, 90년대 가지고 있었다. 네네. 그러면서 동성제약도 얘기 드렸었고, 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요커들이 병원 문턱보다는 약국 문턱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들이 자국의 제약 제품들은 믿지 못한다. 이 얘기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있는 제약회사들의 가장 상비약 위주로 많이 삭스를 해가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실적이 밸류에이션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점이 아마 지금 제약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또 황민영 멘토님께서 짚어주신 대웅제약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좀 부럽긴 합니다. 그때 저한테 기릿속말로 살짝 했거든요. 대웅제약.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두 분이 힌트 주시고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주고받을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좀 빨리 어떤 분이든 좋으니까 얘기를 좀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대웅제약을 2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상한가 2번 이전에 말씀하신 건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한 6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4월 달이었어요. 네. 4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또 한번 눌렸죠. 네. 눌렸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네. 이제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요. 얘기하시는 거 네. 맞아요. 그러면 대웅제약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네, 대웅제약에 대한 사실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있나요? 뭐 상비약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긴 네네. 했었는데 사실 대웅제약이 이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나보타거든요. 네. 근데 나보타라는 이제 보톡스 제품이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톡스 시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메디톡스의 제품이 또 있고 그다음에 종근당의 또 제품이 있습니다. 네. 보툴렉스라는 제품. 근데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보타라는 그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지금 해외 바이어들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나서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 같이 사업을 해보자. 네.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 같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쪽에 또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정확한 그 내용을 보면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는 네.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 화장품 원료를 또 생산을 해서 좀 코스메틱 쪽에 공급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을 역시도 같이 불기 때문에 그만큼 대형제약이나 종근당 뭐 두 종목이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 또 회원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계속 끌고 가고 계세요. 제가 이제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면 10만 원 이상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솔직히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거의 한 20%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꽉 잡으시고 놓지 마시고 꽉 잡고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꽉 안 붙잡으신 분들은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좀 비싸잖아요. 사실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좀 꽉 붙잡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럼 제가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래요. 황민희 멘토님이 여러 차례 좀 힌트를 드렸을 때 좀 센스 있게 알아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 하셨나요? 아니요, 공격해야 될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세요. 지금 화장품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동성제약도 어떻게 보면 이미용 관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염색하는. 예, 염색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최근에 마스크팩이라든가 화장품 쪽으로도 봉독 화장품이죠. 네, 오늘 또 가네요, 동성제약. 예. 그 봉독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독이라고 벌의 독이죠. 네네. 그 벌의 독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봉독 화장품을 지금 봉독을 주 원료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그 브랜드를 지금 런칭시켜서 최근에 이제 조금 요커들로부터 인기를 좀 끌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공격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동성제약이 어떻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웅제약보다는 지금 동성제약을 오히려 접근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공격이에요. 대웅제약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따라붙었다가 조금이라도 흔들거려 버리면 심리가 확 깨지죠. 그래서 지금은 동성제약이 더 낫지 않나. 자, 방패 안 나오나요?
굳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무시를 하시는군요. 네, 대응할 가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동성제약도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어제 종목 세일즈에서도 동성제약 최영동 멘토님의 홀딩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2차 상승 기다린다 했는데 오늘 조짐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다이스를 제가 황민영 멘토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해요. 사실 뭐 대웅제약 이틀 연속 상한가 치기 전에도 사라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파라다이스가 어제 급등하더라고요. 네, 파라다이스도 역시 제가 축하드려요. 또 요즘에 네. 감이 아주 네. 종목들이 이제 잘 가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동성제약보다는 대웅제약이 더 좋다는 건 네, 다들 좀 아실 불안해요. 거고. 사실 겸손하셔야 이게 더 잘 갈 것 같긴 한데.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추천드리고 나서 네. 바로 며칠 만에 또 상한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나왔다가 또 그저께였죠. 그저께 방송에서 또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저랑 같이 네, 하셨었던.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파라다이스는 당연히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아요. 어제 오늘- 기관 엄청 사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가격대는 한 4만 원 정도 가격대가 충분히 적절한 그 목표 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4만 원. 네. 파라다이스는 모멘텀이 많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모멘텀에 집중을 하신다면 당연히 파라다이스는 눌림목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네, 흔들릴 때마다 뭐한다? 바로 버틴다. 이런 관점에서 4만 원을 목표가로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추럴 엔더텍의 네, 마지막 종목으로 경우에는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4.2%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내추럴 엔더텍이 처음에 이제 그 반등이 나왔을 때 모 PD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 내추럴 엔더텍 이거 어떻게 될 거 같냐고. 혹시 김모 네. PD,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이제 5월 18일 이후였죠. 근데 이제 양봉이 나왔을 때 5월 19일 날. 네네. 예상했던 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긴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내추럴 엔더텍 자체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면 만약에 제가 반등을 예상했지만 이 반등을 따라 붙었다가 잘못해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올 경우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그럼요. 되겠죠. 예. 지금 내추럴 엔더텍의 경우에는 지금 이 반등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반등이 아니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은 당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네, 그런 흐름이에요. 따라서 개인들의 물량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물량들이 다 빠져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들을 또 청산하기 위한 그런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식의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추럴 엔더텍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절대 붙지 마시고 예. 이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 기존에 물려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라오는 시점에서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동성제약을 얘기하셨던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이라고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요일에 나오시니까 다들 아실 텐데 어제 종목 세일즈라는 2시에 방송되는 그 프로그램에서 딱 한 종목 추천으로 CJ 헬로비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연내 제4 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하겠다 발표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전략이 좀 필요해요. 일단 양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어제 좀 어설픈 반등 뭐 어떻게 되냐 그랬었는데 오늘 곧바로 양시장 모두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예, 멘토님. 예, 낙관적 관점 계속 유지하시라는 얘기 왜 드렸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려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돈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참고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갈 곳을 잃었다. 이 얘기 가장 명확한 얘기입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주식시장만큼 메리트가 있는 곳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를 많이 강조드렸던 바로 자동차, 조선, 정유, 철강, 화학 쪽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점들이 바로 엔저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셔서 다른 좋은 종목군에서의 개별 종목군 쪽으로의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아모레퍼시픽 액면 분할 이후에 들어간 개인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3.5% 오래간만에 양봉 나오네요. 그죠? 자, 황민영 멘토님도 전략. 네. 지금 시장이 뭐 개인들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건지 계속해서 흔들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두 가지 확실하게 전략이 좀 필요할 텐데. 네네, 어떤 점? 단기로 완전히 보든지 아니면 장기로 보든지 이 관점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투자의 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이거
팔아야 되나? 이렇게 네. 계속 고민하게 이거 되고 사야 떨어질 때 되나? 팔면 또 올라가 버리고 예, 예.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단기든 또는 장기든 확실하게 명확한 그 투자의 그 핵심을 또 갖고 기준을 가지시고 접근을 또 하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시장을 또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기간을 확고하게 정하고 매매해야 된다. 공개 방송 오늘 장 마감 무렵 하신다고요? 네, 역시 이제 시장에서 다 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네. 내 종목은 왜 안 가는지 뭐 그런 부분에 일상의 대해서 문제죠. 예. 항상 고민하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제가 장 종료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4시 반까지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머리가 아프신 분들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 수익은 왜 이러지? 예. 3시부터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이트 주소는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예멘토님도 또 발빠르게 주말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 이번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제가 어제 구로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싶은데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 있는 유안타 증권입니다. 거기서 내일 오후 2시죠. 강연회를 하는데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 1577-7451번입니다. 내일 드릴 얘기는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얘기 드릴 거고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종목군, 업황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도 잘 보시지만 또 종목도 아주 잘 짚어내시는 우리 예병구 멘토님도 내일 2시에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연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 멘토님도 오늘 3시에 공개 방송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견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님 그리고 황민혁 멘토님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시장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데 플러스권입니다.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 한 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보죠. 개별주는 좀 현금화시키자. 차익 실현. 현금 확보 후에 일단 주말에 발 뻗고 자자. 이대로 내용 보내신 거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정영훈 팀장님은요.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숨고르기 정도 장세에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리스에 명확하게 나온 결론은 아직 없지요. 김영겸 팀장님은요. 월 말에 기관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 조심스럽게 점치셨는데요. 기관이 조금 전부터 순매수로 거래소 측에서 일단 돌아서고는 있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6월 달에도 아마 변동성 확대는 계속될 것 같다. 분할 매도,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계속 포트에서 좀 높이는 전략 쪽은 유지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현금 쪽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자고 주장하고 계시는 안상현 대리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어제 메모를 보면 아직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그래도 현금화 챙기는 것에 주력하자 하셨는데 역시 진짜 그리스 문제가 하루아침에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했네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리스 사태는 이번 주 일요일로 마감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외국인 매수세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만약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증시에는 호재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때 저희가 따라잡아야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나 이런 밸류에이션 수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 제가 전체를 매도하지 않고 그 전체 분할 매도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리스가 타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가 타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현금 비중이라든지 그런 거를 유지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또 국내 증시 상한폭 확대 정책의 시행이 또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좀 분할 매도 관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에 이어서 6월 달에도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익을 오히려 지키는 전략 쪽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언제쯤 잦아들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6월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 전망을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에 계시는 안상현 대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쪽 분위기 한번 보고요. 맥점 짚어주시는 분 연결해서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60을 지키는데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263 회복을 못하면서 아직 중기적으로는 하락 분위기가 완연한데 오늘 모습은 어떤지요? 네, 일단 오늘은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인 모습과 좀 전략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1차 저항선이 263, 상승 2차 저항선이 265, 하단 1차 지지선이 258, 하단 2차 지지선이 25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중기적으로 하락 장세를 좀 이어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날이었는데 오늘은 개파락으로 260 이하에서 시가가 시작이 하였으나 외국인이 주식과 선물에서 좀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관에서 좀 가격 상승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특징은 좀 평소보다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 참여율이 평소보다 좀 눈에 띄게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오늘 금요일 주 마감 종가를 좀 확인하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어제 확실한 지지나 저항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한 까닭에 오늘은 좀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지저분한 좀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260 가격을 좀 기준으로 위아래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의 장세를 예상하고 있으니 추세 거래나 수익 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거래 좀 자제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시가 가격이 260 위에서 좀 시작을 하면 매수 베팅, 260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매도로 베팅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테고 다음 주 월요일 시가 가격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단기 거래자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추천하기보다는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좀 거래를 하시는데 유리한 시장이 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특징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현물과 주식과 선물, 매수 우위를 오전부터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옵션 쪽에서는 지금 매도, 풋 쪽에 지금 비중을 좀 실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가격을 띄워올린 이후에 순간적인 가격 하락을 보여주겠다는 얘기고 결국 지금 이런 모습들은 좀 강하게 상승을 다시 띄우진 않겠다. 하락으로 강하게 밀는 모습은 아니다.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겠다는 좀 모습의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현물을 순매도세에서 약간 순매수세로 약간 돌아섰는데 지금 선물과 옵션 쪽에서 지금 다 막고 있는 상승을 좀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하락도 좀 막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나 상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승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강하게 상승을 좀 밀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이 맡고 있는 형국, 그렇다고 외국인이 아주 강하게 당겨주지도 않는 분위기 속에 오늘은 변동성이 260 중심으로 커질 수 있으니 일단 매매는 좀 자제했으면 하셨습니다. 월요일 시가 262 이상이면 매수 베팅, 아래쪽이면 매도 베팅이 유리하다. 월요일 시가 262 잘 한번 챙겨보시면서 오늘 말고 월요일날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그리스 우려가 재부각됐고 앞서 전일 중국 증시가 6% 이상이나 폭락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장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대웅제약을 앞서서 추천에 많은 수익을 올린 바 있는 황민영 멘토님이 출격해 주실 건데요. 미국이 연내에 반드시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에 꼭 맞는 종목 5가지를 특별히 선별해 추천해 주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베스트 한 종목도 꼽아주실 거라고 하니까 11시 증시 탑5 시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